그러면은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끝나기도 전에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 오는 7일에서 8일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오는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기시다 총리가 아침에 지금 어디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것 같던데요. 바쁘기도 하네. 또 네. 아프리카 어디 저 가나인가 거기 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기자들 만나서 방금 얘기한 한국에 오겠다. 7일, 8일 사이에 방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네. 있다라고 본인이 공식 처음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부국장 나오셨을 때 이제 한일 관계 관련해서 이제 성적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올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선물을 좀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솔직히 장담 못 하겠어요. 장담 못 하겠고 저번에 그 3월에 갔을 때도 우리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왔을 때 기시다 총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거기에 호응하는 조치 또는 호응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안 했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한 그냥 개괄적인 얘기만 하고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업들의 전범 기업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오겠다고 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작동을 했다고 봐요. 무슨 첫 번째 예. 그 이번에 어쨌든 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끝났고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이 열리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회담이 또 열립니다. 거기서 또 뭐 이런저런 논의들 많이 할 텐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일단 뭐겠어요? 한일 간에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해결 기본적인 건 가닥이 정리가 네네. 되고 나서 한미일이 논의를- 만나야 네. 무슨 유의미한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떡하니 한미일을 해버리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니들끼리 아직 저기가 안 끝났니? 뭐 이렇게 속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서 예. 아 내가 이제 움직여서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미국 쪽에서 약간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한국은 오는데 예. 그렇다고 한국을 온다고 해서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또는 최소한 수준의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 쪽이 어떻게 움직이냐 전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예. 갔고 뭐 했고 네. 또 일부 지금 강제징용 그 피해자분들 중에 유족들 일부분은 지금 기금을 수령을 네, 지금 네.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지금 액션에 들어간 상황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어느 때보다 이전과는 다른 좀 진일보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본인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네. 솔직히 일본 쪽의 속내는 알 이게 수가 알다가도 없어요. 모를 예. 때가 많아서 솔직히 여기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한미 이상한 얘기는 일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무슨 찬물 끼얹는 소리. 찬물 거의 얼음장 같은 와가지고 크게 바라지는 않는데 네. 이상한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휙 해가지고 뭐 네. 다케시마가 어쩌고 얘기하면 그쵸. 완전 이제 그럼 한미일 정상회의도 못 하는 거 아니지? 네. 아 이건 제가 그냥 뭐 농반 진반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사고는 좀 서로 간에 좀 그거는 좀 제가 네. 선은 지켜가는. 예, 선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중립기를 통해서 일본 분들이 뭐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이제 한일 뭐 이런 이야기 정상회담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이슈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 전후로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해협 안정에 관한 발언들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네, 네. 그것 갖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약간 입장을 내놨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들을 내놓았는데 한미일 북중러 대치 구도가 좀 선명해지는 것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죽도 밥도 아닌 상황보다는 네, 그래도 하나를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하나는 예. 가져가자라는 게 제가 보기엔 윤 대통령의 구상이고 네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뭐라 하는 거는 사실 뭐 네. 별 뉴스도 아니고요. 네. 중국도 뭐 하는 건 뉴스는 아닌데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러시아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 지금 사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네. 현대차 타격을-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사실상 스톱 상태예요.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와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 우크라이나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고민해서 아직 끝까지 안 꺼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얘기도 사실은 가기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다가 네, 러시아에서 막 팔팔 뛰고 무슨 네. 뭐 전쟁 참여로 간주한다 어쩌고 그러니까 예. 바로 또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주워 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사실 진짜 민감한 문제는 러시아 문제인데 예. 그거는 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때 그 문제가 얼마까지 좀 더 매듭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봐요. 네. 그 중국도 방문할까 할 일정이 좀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그렇군요. 가긴 갈 텐데 네. 지금 딱히- 갈 수 있겠어요? 언제? 그렇죠. 예, 노선을 정했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가긴 갈 거예요. 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중요한 어떻게 인비 외교 중에 국가니까요. 어떻게 예. 그럼요. 저 우리가 주요한 교역국인데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그 또 북한의 핵 도발과 핵 개발을 뭐 저지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협조는 필요하기 때문에 가긴 갈 텐데 네. 지금 뭐 불에 태우겠다는 어떤 뭐 오면 뭐 이렇게 불 얘기하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일단은 한미일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정리가 좀 되고 트랙에 올라가야 음.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된 어떤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